자, 이제 올해 KBO 리그에서 연봉 총액 상한선 이 셀러리 캡 기준을 넘긴 구단은 없었던 것으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2021년과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의 연봉과 옵션 실 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을 합산한 금액의 120%, 이게 114억 2,6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셀러리 캡 상한액으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 상한액은 이제 2025 시즌까지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뭐 셀러리 캡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의견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안충희 의원님께서는 이 셀러리 캡에 대한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 굳이 샐러리 캡 있어야 되나? 이거는 물론 선수들의 몸값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도 막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구단이 너무나도 많은 그 예산을 야구단에다 다 쓰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고. 네. 예,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좀 정해놔야 그 안에서 이제 리그를 운영하자. 뭐 이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의 몸값은 제가 볼 때는 구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아닐까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수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셀러리 캡 이렇게 되면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단들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셀러리 캡 차라리 없으면은 선수 컨택해서 협상하기도 더 편하다 사실은. 이런 구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수들의 몸값은 시장이 결정을 해주는 거다. 시장이 정해준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사실 뭐 셀러리 캡이라는 게 배구라든지 아니면 뭐 농구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뛰는 선수들이 이 한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명밖에 코트 위에서 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는 이제 경기에 뛰는 선수들 숫자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연봉 총액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셀러리 캡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사치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게 결코 이제 선수들 몸값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몸값 향상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이 낳아가지고 뭐 운동 시켜야겠다 할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스포츠를 웬만하면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약간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야구라는 종목에 있어서 셀러리 캡 도입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거 도입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네. 해야 되고 문제가 이제 이 셀러리 캡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나 이제 오프시즌 때 많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로 몸값 거품. 우리가 셀러리 캡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딱 떠오르는 게 선수 거품 몸값 그렇죠. 이게 먼저 딱 떠오르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쇠복이 있는 선수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10억 누가 봐도 10억짜리 선수인데 이 선수는 크게 뭐 경쟁이 원하는 팀이 없어. 경쟁이 이런 식으로. 없어라고 네. 했는데 갑자기 한 2개, 3개, 4개 막 팀들이 붙어. 그럼 이게 몇십억이 뛰어 오른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이제 약간 포수 쪽이 조금 그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포수 쪽이 좀 포수가 더 희소성인 그 그쵸, 포지션이기도 하고 포수를 참 키워내기도 어려운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몸값 이 거품 때문에 셀러리 캡이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셀러리 캡이 없어야 더 오프시즌이 재밌습니다. 경쟁이 그렇죠. 돼야죠. 붙어야죠. 막. 그러니까 사실 지금 FA 시장에서도 특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러리 캡 고려하고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셀러리 캡 뭐 얼마 남은 거 일단 걔부터 잡아 이러지만 뭐 예를 들어서 C등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캡이 좀 모자라다. 뭐 B등급 같은 경우에도 뭐 셀러리 캡이 조금 빡빡하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준척급 선수들에게는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급 선수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네. S급 선수들은 이제 A, B, C 특히 이제 B급, C급 정도의 등급 선수들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 자체가 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통보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C등급의 연봉이 굉장히 적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아요. 왜냐면은 100억 넘어가는 선수들한테 일단은 채워놓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금액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셀러리 네. 캡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 방법이 없다. 아니면 뭐 시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선수만 이제 피해가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반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요거 두산부터 또 키움까지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은 금액이 얼마 없네요. 한 2억 3억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합계 금액이 111억이 넘어가면서 3억도 또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셀러리 캡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홍건희 선수와의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당연하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두산과 키움의 격차는 무려 47억 2,975만 원. 이 구단들 사이에도 엄청 큰 차이가 또 난다라는 거. 그리고 두산, SSG, LG, 롯데, 삼성, NC까지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 100억을 넘어갔다라는 거. 물론 이제 야구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 국내 이 야구 산업이 사실은 자생할 수는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지원이 모기업에서 내려오는 구조에서 과연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은 뭐 저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어차피 최소한 기한까지는 적용시켜보고 경과를 봐야죠. 고작 1년 해놓고 없애니 많이는 좀 두둥탁둥탁 우당탕님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조삼모사식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제대로 휙휙 바꾸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2025년까지는 해보기로 한 거잖아요. 네, 2년 더 해봐야죠. 네. 더 해보고 이거는 뭐 갑자기 그냥 반짝 1년 해놓고 이게 문제다. 뭐 바꿔야 된다. 그거는 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 한 몇 년 이제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문제점들은 팬들 눈에도 보여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막 5대5 찬반이 막 갈려. 이거는 뭐 괜찮다. 아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걸 1년 더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게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셀러리 캡 이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없애야죠. 네. 이런 게 이제 팬들하고 같이 우리가 진짜 야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건데 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귀 기울여서 충분한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네. 뭐 호떡 뒤집듯이 그냥 뭐 하면 뒤집고 하는 것보다 저는 어쨌든 일단 반대. 그렇습니다. 셀러리 네. 캡 반대. 맞아요. 다들 시행할 땐 찬성해서 해놓고 당장 죽겠다고 폐지하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망고님 얘기를 해주셨고 셀러리 캡 안 넘기려고 놓친 선수들 생각하면 또 피눈물이 난다. 유니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 셀러리 캡에 피해를 입게 되는 선수들은 좀 베테랑 선수들 근데 좀 입지를 점점 잃어가는 뭐 베테랑 선수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뭐 FA 시장에서도 C등급, B등급 이런 선수들이니만큼 이 제도의 그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2025년까지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재논의를 통해서 이 제도의 존치를 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셀러리 캡 위반 시 1회 초과하면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요. 2회 연속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100%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금을 납입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나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3번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도 9단계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이 셀러리 캡 위반했을 때의 그 페널티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세요. 네. 절대 못 넘겨요. 이렇게 저는 되면. 뭐 메이저리그도 보고 있고 뭐 사치세 제도라는 것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의 사치세 제도는 뭐 당연히 셀러리 캡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 벌금도 세고 뭐 이 페널티도 뭐 지명권은 9단계 하락 이거는 엄청 큰 거잖아요, 사실은. 9단계면은 1라운드 1팩이 저 꼬레비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되게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지명권도 많이 떨어지고 이걸 구단 함부로 못하죠. 얼마나 대단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전력을 극대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어길 구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쉽지만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게 금전적인 그 피해가 좀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두산과의 협상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너 두산이 못 잡잖아라고 한다면 다른 팀에서 좀 더 싸게 이제 계약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좀 되기는 하네요. 네, 지금 뭐 사실 홍건희 선수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걸로 보이고 이제 홍건희 선수도 좋은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지만 지금 정도 기간에 사실은 발표가 안 났다라고 하면 타 팀에서의 오퍼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아하.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그 KBO 같은 경우는 타 팀으로 이적한 FA 계약 같은 경우는 FA 시장이 열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그쵸.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은 원 소속 구단의 오퍼를 듣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임창규 선수도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기다려졌던 거고 장민 선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홍건희 선수 참 두산에 필요한 그런 선수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행하고서 나중에 바꿔야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안 되죠. 중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점을 말하는 거죠. 일단 2025 시즌까지는 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이렇게 좋은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서동성님 얘기 저는 요거 되게 좀 공감이 가요. 노장들이 자리 없어지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셀러리 캡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된다면 베테랑 선수들의 선수 생활 나이대는 점점 어려집니다. 짧아질 수밖에 은퇴 시기도 없겠네요. 빨라질 그러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2의 김강민 사태? 그러네요. 이게 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테랑 선수의 존재감이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되게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셀러리 캡이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완벽한 갖고 싶은데 핑곗거리요. 이러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완벽해요. 근데 베테랑 선수들 막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선수들의 몸값도 무시 못하죠. 평균적으로 뭐 한 3억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네네. 3억이라는 금액을 주지 않고 이 선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3억을 가지고 정말 젊은 선수들을 대여섯 명을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선수, 젊은 선수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그쪽에 돈을 쓰고 베테랑 선수들은 딱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추인 선수도 16억 7천만 원 삭감을 안 했으면 이미 터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추인 선수도 이제 연봉을 최저 연봉만 받기로 또 내년에 뛰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인 선수의 그 연봉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SSG 같은 경우에도 셀러리 캡을 넘을 것이 또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또 했네요. 그리고 이제 중수님께서 연속의 의미가 연속연도인가요? 한 해 걸러서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얘기를 하셨는데 한 해 걸으면 리셋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7세 같은 경우에 한 번 넘어도 여러 번 넘어도 한 해 딱 쉬고 간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널티 없이 만약에 한 해 걸러서 초과하면 이제 1회 초과로 다시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